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자, 다음 탱크로리에 설치해야 되는 안전장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긴급 차단장치 필요합니다. 그죠? 긴급 차단장치. 그래서 가스 누출이 발견된 경우에 우리가 긴급 차단장치를 작동시켜서 누출 방지 조치를 해줘야 된다. 긴급 차단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 방지장치 있습니다. 폭발 방지장치. 그래서 탱크 외벽의 화염에 인해서 국부적으로 가열될 경우 그 탱크 벽면의 열을 신속히 흡수 분사시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탱크 외벽이 화염에 의해서 가열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폭발 방지라는 것은 뭐냐? 그 열을 흡수해서 분산시키는. 그죠? 그래서 국부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밸브 마찬가지 가열됐을 때 또는 열을 받았을 때 내부에 뭡니까? 압력이 상승했을 때 그 압을 빼주는 장치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장치 3가지라면은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그 다음에 폭발 방지장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 자, 32번에 다음 보호판에 구멍을 뚫은 목적과 간격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배관, 그죠? 매설 배관의 위에 보호하는 보호판을 설치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매설 깊이가 필요합니다. 배관을 매설할 때 매설 깊이가 필요한데 약간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도로 8m, 폭 8m 이상의 도로, 그죠? 그 다음에 폭 그 밑으로 4에서 8m, 그 다음에 뭐 4m 이하, 그래서 1.2m, 0.6m 뭐 이런 식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충족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다른 배관들이 있다든지, 그죠? 뭐 케이블이 묻혀 있다든지 또는 큰 안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 매설 깊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충족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보호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보호판을 설치하는데 이 보호판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출된 가스가 지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에 이 배관에 가스가 누출되면 이 구멍이 없으면 뭡니까? 이 내부에 가득 차 있겠죠. 그럼 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가스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판은 배관의 정상부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직경 30mm 이상, 50mm 이하의 직경을 뚫습니다. 직경으로 뚫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은 3m 이하의 간격으로 뚫어서 누출된 가스가 지면으로 확산이 되도록 한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죠? 간격은 3m 이하 이렇게 되겠죠. 직경 크기 이것도 좀 참고해서 구멍의 크기입니다. 30mm 이상, 50mm 이하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호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일단 구멍을 뚫는 목적은 뭡니까? 누출된 가스가 지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보호판의 설치 목적은 뭐다?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보호판을 설치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3번. 가스 누출 금지 경보장치, 금지부의 설치 개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기준 상당히 좀 자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정압기실. 정압기실에 우리가 금지부의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겠죠. 그게 뭐냐?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해서 한 개의 비율로 계산된 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바닥면 둘레 20m당 한 개의 비율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하 정압기실도 동일합니다. 그죠? 정압기실 또는 지하 정압기실. 그죠? 그래서 바닥면 둘레 20m당 한 개씩, 20m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의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4번. 다음 고압가스 충전 용기 제조 방법에 따른 명칭을 쓰시오. 지금 같은 경우 뭡니까 이게? 무게목 용기. 이음매 없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음매 없는 용기. 그 다음에 용접 용기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봤죠. 아시틸렌 같은 경우 용접 용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음이 없는, 그죠? 이음매 없는 용기가 되겠다. 자, 이건 뭐 넘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방출관에 설치 높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밸브는 가스 방출관이 설치된 것으로 하는데, 그 방출관 방출구는 이 주위에 불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이런 내용이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전기시설물과 접촉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조건이 없죠. 단서조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5m 이상입니다. 지상에서 5m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기시설물과 접촉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몇 메다, 설치 높이는 몇 메다냐 이러면은 3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m 이상, 3m 이상 이 두 가지 요 내용까지 단서조항 요거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에 다음 가스 설비 설치된 안전밸브의 검사 기준을 쓰시오. 자, 이게 안전밸브 안전장치의 내용인데 압축기 같은 경우이죠. 압축기 이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이상. 그 다음에 그 밖에 그죠? 그 밖에 안전밸브는 보다 2년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밸브 지금 보시면은 뭐 최종단에 설치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안전밸브다 이러면은 마찬가지 안전장치는 안전밸브에 속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최종단에 설치됐다 이러면 요거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1년에 1회 이상이고 이 최종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종단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압축기의 토출, 그죠? 압축기의 토출 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가는 쪽.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면 1년에 1회 이상. 그 외에는 2년에 1회다, 그죠?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37번. 다음 LPG 자동차 충전 시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건 그냥 그대로 봐야 되죠. 자, 자동차 엔진을 정지할 것.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디스펜서 충전기입니다. 그죠? 충전기. 자동차 용기의 암수 커플링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 후 충전하고, 충전 시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충전 완료 후 충전 호스는 자동차 용기에서 완전 분리 후 자동차를 출발시킨다. 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차 정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는지 주입기가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면 뭡니까?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이 완료되고 제거를 하고 나서 차가 출발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자, 지금 보이는 밸브 1번과 2번 이게 돌리는 형태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번은 글로밸브입니다. 글로밸브는 유량 조절형이죠. 유량 조절형. 그래서 내부를 보게 되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내부를 봤을 때 들어왔던 게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밸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밸브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가는 양 조절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밸브가 좀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2번은 슬루스 밸브. 슬루스 밸브. 이거 뭐냐면 게이트 밸브입니다. 게이트 밸브. 게이트는 문이죠. 문. 그래서 유로 개폐용. 유로의 개폐용.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안에 동그란 게 하나 있어서 뭡니까? 열고 닫으면 아래 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짧죠. 그죠? 짧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우리 볼밸브죠. 볼밸브. 볼밸브고요. 4번은 퓨즈콕이죠. 퓨즈콕.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의관 접합 방법 계속 나오는데 우리 피의관은 세 가지 그죠? 맞대기, 소켓, 새들이다 그죠? 그래서 새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안장부입니다. 안장부. 그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관이 있으면 여기 요만큼 안장부, 말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장부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이는 거. 우리가 맞대기는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 그죠? 피의관 두 개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를 맞대는 거죠. 맞대기. 그죠? 그 다음에 소켓이라는 것은 연결 소켓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를 할 때. 그래서 이 부속품, 소켓이라는 부속품을 이용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연장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새들은 안장부가 있습니다. 그죠? 안장부. 이렇게 덮이는 거. 이 안장부. 지금 그림은 좀 시커먼색이라서 좀 보기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다음 PLP 강관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법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뭡니까? 우리가 방사선 투과 시험이죠.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 투과 시험은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하는 겁니다. 그죠? 엑스레이 검사.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냐면 뭐 장치가 간단하다, 운반이 용이하다, 내부 결함 검출이 가능하며 사진으로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재질에 사용이 가능, 적용이 가능. 그죠?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의 크기 및 종류의 검출이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는 꼭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죠?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14년도 문제 같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